변호사 아저씨. 안녕하세요. 법을 진짜 쉽게 알려드리는 변호사 아저씨 이종원 변호사입니다. 살다 보면 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욕을 먹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죠. 근데 법적으로는 해도 되는 욕과 하면 안 되는 욕이 따로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? 바로 형법상 모욕죄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. 오늘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면 모욕죄가 되는지, 모욕죄의 성립 요건부터 실제 판례의 표현들까지 한번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. 이 영상 보시고 나면 욕이 지금 막 튀어나오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이 말 지금 해도 괜찮은 건가 딱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이 생기실 거고요. 반대로 어떤 말을 듣고 모욕감이 들었다면 지금 이게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 건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눈이 생기실 거예요. 정말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시는데요. 이 두 죄 모두 뭔가 기분이 상할 만한 말을 했을 때 성립하게 되는 범죄이기 때문이에요.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바로 가해자가 한 말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. 가해자가 한 말이 사실관계를 적시한 거면 명예훼손죄, 단순히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거면 모욕죄라고 볼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예전에 절도전과가 있었대라고 말했다면 사실관계를 설명한 거니까 명예훼손죄의 영역이겠죠. 근데 저 사람 도둑놈보다 못한 쓰레기야 라고 말했다면 내 감정을 표현한 거니까 모욕죄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. 물론 실제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가지 요건들도 갖춰야겠지만 일단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영역을 먼저 구분하기 위해서 설명드린 거예요. 그럼 사실적시가 뭐냐? 이게 사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인데요. 사실적시에 대해서는 바로 이 영상 챕터 1번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먼저 봐주시길 권장드릴게요.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해서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어요. 이 규정에 따르면 모욕죄가 되기 위해서는 공연성, 특정성, 그리고 모욕행위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. 하나씩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. 공연성은 다른 말로 전파 가능성이에요. 어떤 말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 소문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거죠. 확률적으로 사람이 많은 데서 말했다면 소문날 가능성이 높겠지만 단 한 명한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말하고 다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욕을 하는 건 일단 위험하다고 봐야겠죠.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누구를 향해 모욕한 건지가 명확해야 돼요. 이게 바로 특정성이라는 요건인데요. 욕을 했어도 이게 지금 누구를 욕한 건지가 불분명하다면 모욕죄가 아니라는 거죠. 예를 들어 지하철 안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아 진짜 저 인간 쓰레기네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고 해볼게요.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누가 쓰레기라는 건지 알 수가 없죠. 그럼 특정성이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어떤 아저씨 앞에 딱 서서 심지어 손가락으로 얼굴을 딱 가리키면서 이 아저씨 진짜 쓰레기네 이렇게 말했다고 해볼게요. 누가 봐도 그 아저씨에 대한 욕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. 그럼 특정성이 인정되는 거예요.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특정성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상식적으로 판단해야지 이름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, 특정한 호칭을 썼냐 안 썼냐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.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친구들과 있는 자리에서 나만 알고 있는 김철수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야 김철수 진짜 야 라고 말했다고 해볼게요. 이게 특정이 될 수 있나요? 친구들은 김철수가 누군지 전혀 모르고 대한민국의 김철수라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거잖아요. 특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. 그럼 반대로 친구 멤버라서 다 알고 있긴 한데 지금 이 자리에는 없는 다른 친구에 대한 얘기를 막 하다가 이름은 말하지 않고 야 그 새끼 진짜 쓰레기잖아 이렇게 말했다고 해볼게요. 대화의 흐름상 모두가 그 친구를 지칭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말하지 않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특히 요새 온라인에서는 닉네임을 주로 쓰기 때문에 특정이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. 닉네임이 실제 인물과 연결되어 있거나 상황적으로 딱 봤을 때 누군지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돼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.
단순히 약간 기분 나쁜 말을 한 정도가 아니라 어떤 표현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로 경멸적인 표현이어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. 대법원은 그래서 모욕이 뭐야? 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하고 있는데요. 쉽게 말하면 조금 기분이 나빴어도 피해자의 사회적인 이미지가 안 좋아질 만큼 강한 표현이 아니었다면 모욕죄는 아니다. 뭐 이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그럼 이제 어떤 말들이 실제로 모욕죄로 인정됐고 어떤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됐는지 실제 판례들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모욕죄로 인정된 표현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. 반대로 이런 표현들은 모욕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판례들을 감을 잡기 위한 정도로만 생각하셔야지 이렇게 말하면 모욕죄고 이렇게 말하면 모욕죄가 아니구나 이렇게 기계적으로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. 우리 법원은 모욕죄를 표현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나온 상황이나 맥락, 대화 상대와의 관계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인데요. 마치 폭행죄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처럼 좀 심한 욕을 했더라도 상황상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예를 들어 상황상 누가 봐도 정당한 비판을 하면서 조금 과한 표현을 한 경우라면 설령 모욕적인 표현이었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. 쉽게 말해서 모욕죄는 어떤 말을 했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한 말인지가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. 바로 이 규정에 나와 있네요. 친고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죄라는 뜻이에요. 제3자가 저 사람 지금 욕먹고 있어요 하면서 신고한다고 해서 검사가 바로 기소할 수는 없고 욕을 먹은 당사자가 저 사람 처벌해 주세요 하면서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야만 기소가 가능하고 재판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점이에요. 6개월이 지나버리게 되면 더 이상 고소가 불가능해진다는 점 주의하시고요. 추가적으로 고소는 한 번 했다가 취소하면 다시 할 수 없다는 점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친고죄와 비슷하지만 헷갈리실 수 있는 개념이 반의사 불벌죄인데요.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는 이 영상 챕터 5번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제 해도 되는 욕과 안 되는 욕이 뭔지 감이 좀 오시나요? 욕을 안 하고 안 먹고 살면 베스트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죠.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만큼은 앞으로 아무리 화가 나도 이거 모욕죄 아닌가 한 번쯤 머릿속에서 필터링 해보시기 바라고요. 반대로 혹시 계속해서 감정이 상하는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법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혹시 모욕죄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. 이왕 여기까지 보신 김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는 더 쉽고 도움되는 법률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변호사 아저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